블랙 프라이데이 때 판매 양 자체가 이렇게 위축이 됐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소비 심리 관련된 쪽에서 얘기하는 바가 좀 있지 않느냐. 이거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에 하나의 또 반증이 아닌가. 가고 싶은 여행지 1위 사울. 이쪽은 또 정부 정책적인 육성 되게 뭐 이제 우주 항공청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증시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이벤트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큰 이벤트는 뭐 CPI 발표되고 한 12월 13일, 14일 이때 FOMC 회의 나오고 이때까지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좀 이렇게 강하게 좀 뭐 별거 없으니까 좀 돌려주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안쪽의 흐름으로 기대도 약간 했던 상황들이 역시나 이런 상황에서 어렵다라는 게 거의 지금 확인이 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실망할 단계도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또 이 자리, 와 거의 뭐 무슨 여기다가 껌 붙여놨나요? 네, 올라가려고 하면 끌어내리고 올라가려면 끌어내리고.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바운딩은 합니다. 근데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게 그렇게 많이 바운딩을 한 자리다 보니까 에너지 응축했다. 그다음부터 이제 튀어가야 되거든요. 그 튀어갈 만한 모멘텀이 뭘까라고 봤었을 때 그게 아직은 그러니까 중요한 지지권은 지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는 여기 갭 이탈해서 만약 이쪽을 이탈해서 밑으로 빠지는 거, 이게 가장 불안한 시나리오고, 그래도 에너지를 그렇게 충분히 보강했다 그러면은 이제 조만간 확보된 다음에 바로 다시 튀어간다. 여기서 올라가면 또 세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상황들인데, 근데 또 이럴 때마다 우리 언제든지 나타나는 시장이 좀 올라올 것 같아. 내가 출동해야지. 연준. 네. 연준 우리 위원님들 일 좀 해. 일하는 거 보여줘야지 또. 열이라는 우리 피해 형님, 네. 블러드 총재는 어제 또 나와서 그 얘기했습니다. 근데 자꾸 이분은 그런 거 있죠. 나 이제 투표권 없어. 올해로 끝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겠지라고 나와서 또 한마디 하시는 이분은 거의 뭐 엑스맨도 아니고 거의 시장에 일단 좀 올라왔다 싶으면 어제 한 얘기도 그겁니다. 이게 금리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체력들이 반영이 돼서 이거를 겪어낼 수 있겠어? 니네 감히 그럴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좀 뉘앙스가 거의 약간 반반으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또 나머지 반은 그러니까 요 위원들 말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밑으로 그렇다고 또 크게 밀리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알아서 끌어내려 줄게 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결론은 박스권인데요. 네, 이런 패턴 쪽에서 나스닥은 그렇다고 쳐도 지금 가장 그래도 탄력은 다우 쪽에서 좀 보여줬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나 이 전통 우량주 쪽이죠. 이쪽도 약간 위축이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된 데이터를 보게 되면 판매 금액은 늘었어도 판매량은 어제 보면은 한 30% 줄었대요.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때 판매 양 자체가 이렇게 위축이 됐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소비 심리 관련된 쪽에서 얘기하는 바가 좀 있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좀 그게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우나 S&P 500이 올랐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그래도 소비는 필수적인 건 하고 거기서 나오는 약간 이제 경기와 관련된 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빅테크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쪽에 기반이 되고 움직였던 부분들이 이제 약간 좀 반대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어제 이제 조정을 받았던 또 하나의 근거가 아닌가 생각이. 어제 그냥 다우나 S&P 500이 조금 버텨주고 나스닥만 좀 약했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어제는 다 약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래도 잘 버텨준다. 그래서 더 오를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네.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김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지금 다들 좀 휴가 가고 좀 한가한 시장,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 것인지, 네. 아니면 이제 하락에 대한 어떤 징조인 것인지. 근데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확인할 건 좀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지금 너희는 못 가. 자산시장 움직이는 거 나는 반댈세라고 하는 연준의 살아있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시장이 영향을 받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지금 몇 가지 딱 추려서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첫째 다 기다리고 있는 게 물가 저거 제대로 이제 픽아웃 맞냐라고 하는데 물가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챙겨야 될 거는 서비스 쪽 같습니다. 이쪽이 아무래도 다른 거 에너지나 다른 부분들에 아무리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쪽에 대해서 지금 고용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그를 기반으로 나오는 서비스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게 되면 물가가 쉽게 빠지겠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변화일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또 하나 두 번째는 지금 시장이 실적이 내년 가면 분명히 안 좋아질 텐데 뭐 얕은 경기 침체건 센 경기 침체건 간에 지금보다 안 좋아질 텐데 그거를 지금 S&P 500 기준으로 12개월 선행으로 보게 되면 한 14배에서 17배 사이 정도까지 벌리는 상황 쪽에서 그러면 주가가 아직 그렇게 만만하게 싸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네, 이런 상황들을 시장이 어떻게 지켜볼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이거죠. 네, 블랙스완급. 뭐 시스템 미국 시장 CNBC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스템 크랙. 크랙. 네, 네. 어쩌라고. 네, 어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 네, 이거는 근데 뭐 예측할 수도 없죠. 다들 그냥 뭐 안 좋은 게 있는데 저게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바라보는 입장에서 뭐가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좋은 줄 아셨죠? 근데 사실은 정말 안 좋습니다. 손 드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이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면서 바라봐야 될 텐데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직 뭐 마음을 턱 놓을 만한 건 아직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유지되다 보니까 가는데도 좀 뚱하고 그렇다고 또 시장이 밑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약간 지금은 여기서 더 밀려? 라고 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나스닥 기준으로는 그렇게 뭐 크게 움직인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둘 다 이렇게 좀 날카로운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또 지켜보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은 이렇게 지금 시위가 그 격화되고 어떤 봉쇄 풀어라라고 하는 의지 좀 인민들의 반응이 좀 크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자이든 타이든 네. 약화되거나 철폐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잠시 뒤에 섹터 얘기도 드리겠지만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이제 빨리 그게 민심의 뜻이다라고 보게 되면은 한계도 있죠. 누르는데도 한계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을 때 그러면 경기가 이제 정상화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중국의 교육 비중이 큰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막 수출을 늘리면서 제조업을 가동을 강하게 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직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막 이제 침체기 쪽으로 접어드는 상황들이고 유럽이나 중국은 반대로 그러니까 유럽을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제 빠질 만큼 빠져서 그러니까 경기 바닥권에서 이제 돌아가나라를 보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봤을 때 미국은 그렇다고 쳐도 중국과 유럽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의 변화는 한국은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또 하나 할 수 있는 카드가 내수 부양 같아요. 이게 어차피 부동산 쪽으로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이 심리 자체를 돌리면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내수 쪽에 무게를 두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왔을 때 그러면 한국에는 기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국이만 그럴까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다 호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우리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철회된다 했을 때 뉴욕 증시가 확 올라갔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가장 바로 옆에서 또 교육 비중과 함께 따져봤을 때는 일단 한국에 대한 입장도 부정적이진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데 어제 보니까 미국에 상장된 알리바바 이런 것 근데 워낙에 애들은 한 번만 움직이게 되면 뭐 10%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시위가 격화됐는데 이런 종목들이 올랐다.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할까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또 뭐 그렇다고 중국이 그래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이제 코로나 종료 이렇게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 네, 왜냐하면
또 숫자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확진자 봐라 5만 명, 또 6만 명 이러는데 풀고 싶어도 우리 못 풀어라고 하는 걸 또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지금 코로나는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게 감기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중국은 워낙 또 인구가 크다 보니까 감염되는 속도가 빠른 거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걸려도 죽는 병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치사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만 안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서서히 준비가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게 또 중국 정보당국에서는 전에 안유아 교수 얘기 들으니까 네. 그 고령자층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고령자층. 예, 그러니까 거기서 사망률이 0.1%만 돼도 그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숫자가 몇백만 명이 나와 버리니까. 그렇겠죠. 예. 네. 그게 이제 그럼 대외적으로 볼 때 숫자만 보면 엄청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중국 정부는 얘기하겠죠. 우리 인구의 0.001%가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치사율을 보게 되면. 근데 치사합니다. 맨날 이렇게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그렇죠. 근데 또 그 공산 또 독재 정권. 네. 우리 또 예전 하긴 뭐 예전 천안문 사태 같은 건 안 나올 거예요. 그때는 워낙 좀 상황이 그때 당시는 그랬고 네. 발전이 덜 됐을 때고 우리가 덜 개화됐을 때니까 네. 이 사상들이 네. 중국 사람들도 지금 워낙 정보의 공유가 빨라가지고 아마 지금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강압적인 조치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 사이에 소득 수준이 좀 올라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도 시위대 중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중국에서 보기 힘든 민주, 자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네. 또 불안한 게 네. 예전에 그 리비아에서 어디서 시작이 됐죠? 시리아에서 시작이 됐었나요? 그 중동의 네, 중동의 봄. 그때도 빵 문제 가지고 먹고 그렇죠. 사는 문제 가지고 시작한 조그마한 시위가 중동 전역으로 그렇게 번질 줄 몰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비슷한 뉘앙스면은 일당 독재 뭐 이런 쪽이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여파가 간 건 맞는데, 그래서 되게 좀 조마조마하긴 하지만, 그러게. 네, 그래도 중국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거죠. 그런 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공산당이 설립된 뒤에 나오는 흐름으로 보게 되면 컨트롤 못할까 이런 생각도 들다 보니까 또 단순하게 비교하기도 좀 힘들겠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자꾸 하니까 이게 음모론처럼 되는데 내가 미국의 입장이라면 우리 CIA가 이럴 때 열일하게 만들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막 확산하게끔. 어쩐지 코드네임 토마스시죠? 코드네임 T. T라 불러줘요. 티 났어요. 에이, 다 알았어요. 예. 그렇잖아요. 반정부 인사들이 됐든 뭐가 됐든 그동안 가지고 있던 풀 해가지고 공작원들 동원해가지고 내부 분열 일으키게. 이게 그럼 결론적으로 중국의 이번에 코로나는 T가 했다. 네, T가 확산시켰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미국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참 정치가들과 네. 아마 행정부나 정치가들과 또 이 투자자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뭐 저희가 무슨 톰 크루즈 형님 나오는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예, 솔직히 계좌만 보게 되면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이거 언제 돌려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미션 파서블하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한쪽 편으로 마음 한쪽으로는 중국이 완전히 이번에 체질 개선이 돼가지고 네. 그냥 좀 우리가 믿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네. 좀 자유로운 시스템, 민주 시스템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에 있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생각하면 이거 안 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프로젝트 T가 필요한 거죠. 네. 네. 제가 오늘 밤 베이징 좀 다녀올게요. 네, 다 다녀오십시오. 예, 다녀오시고 좀 초췌한 얼굴로 오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자리는 넘보지 않겠습니다. 화상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자, 그래서요. 다음으로 또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도 뭐 되게 민감한 자리 여기서 움직일 텐데 밑으로 밀려서 시작한다. 이런 자리 쪽에서는 밀리면은 일단은 뭐 양봉으로 나오긴 할 겁니다. 나오는데 이제 2,400선이 약간 저항으로 바뀌겠죠. 이런 쪽에서 근데 그러면 이제 추세는 계속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다가 요런 자리 민감하게 나온 밑에서 이제 올려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보게 되면 2,400, 뭐 2,430이 저항으로 바뀌는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뭐 이상 없나라는 것만 보고 있을 텐데 좀
그렇습니다. 이제 거래 보세요. 거래 떨어지는 거 보세요. 아, 그러게요. 네. 거래량이 너무 급감하네요. 네, 이거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에 하나의 또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돼서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뭘로 시장을 대응할 것인가. 그러게 우리 허클님이 딱 이렇게 팟서블하게 뭐 살지 알려주세요, 대표님. 그거를 안다는 것 자체도 impossible. 네, 그렇습니다. 뒤에 액센트가 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봐야 될 섹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어제 특이하게 중국에 지금 방역 강화되고 있는데 시위하고 있는데 화장품주는 왜 안 빠지죠? 어제 오히려 좀 좋았다고. 네, LG생활건강부터 아모레퍼시픽 이거는 아모레퍼시픽은 더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혹시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깨지는 네. 시발점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겠죠. 깨지는데 왜 저한테 욕을 하세요? 네. 그래서 하여튼간 이쪽은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친 이유는 눈길이 간다. 좀 이제 지켜보자라는 쪽에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근데 어제 보니까 일본도 일본의 지금까지 여행지 선호도 1위는 하와이였답니다. 거기 하와이에도 일본어 되게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일본을 환영하는 분위기. 되게 끈끈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 가고 싶은 여행지 1위 사울 이렇게 바뀌어서 아, 네 일본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으로도 많이 가요 요즘에 보니까 이게 아마 K 한류 덕분일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전철에서도 이제 뭐 모르죠. 외모는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주변에 일본어들 많이 들리더라고요.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인가요? 네, 하여튼 네. 그렇게 나오는 가운데 제가 느끼는 건 또 인바운드 관광객이 계속 늘어난다. 이런 쪽도 한번 눈여겨 보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요 FNF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봉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되게 억울하게 지금 못 가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위축돼 있는데 요즘 보니까 FNF 홀딩스만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주가가 괴리가 크고 또 FNF 홀딩스가 나온 게 뭐 엔터 사업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연관되는 게 FNF 홀딩스가 주관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극도의 저평가는 해소가 많이 됐죠. 그런데 그러면 FNF를 계속 자리 노리면서 리오프닝 된다. 그러면 이런 실적 기본에 좋았던 종목들이 또 확 움직이는 거 아닐까라는 쪽에서 계속 자리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글로벌 텍스프리는 내년에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겨냥해서 왜냐하면 인바운드 관광객 들어오게 되면 다 텍스 리펀 받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거래 건수가 많게 되면은 그 수수료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나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2년간은 실적이 안 좋았죠. 근데 이건 다 감안하고 여기서 앞으로 개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을 선호해서 그러니까 지금 관광통계에서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계속 들어와서 확인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실적 기반이 빠르게 좋아질 겁니다.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뭐 템버거 이런 얘기 안 드렸습니다. 네. 네. 네, 두 번째 우주항공주인데요. 이쪽은 또 정부 정책적인 육성 되게 뭐 이제 우주항공청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 나올 것 같은데 제4이동통신 쪽에서 이제 니네 안 되겠어. 안 쓰는 거 5G 고주파 28GHz 다 가져와. 이거 포함 이걸 가지고 와서 제4이동통신을 위성 인터넷 쪽 이쪽으로 선정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위성통신 관련된 쪽의 변화가 또 많이 나오겠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스타링크인데 스페이스X 머스크 형님이 또 뒤에 건재하고 있죠. 그렇죠. 또 여기서 우리 한국하고 협업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도 한번 사업하게 해줘.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게 되면 이쪽에 우주항공 또 위성 인터넷 이런 쪽의 여러 가지 여파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 이수페타시스가 이게 PCB 하는 업체인데요. 단순하게 MLB라고 하는 멀티레이어 보드 쪽만 강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우주항공 쪽에 PCB에 어느 정도 성공한 회사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또 모멘텀이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테마 관점으로는 만약에 이제 한국도 뭐 이 스페이스X 쪽으로 부품 공급이나 이게 확인이 됐을 때 거기서 라인업에 들어갔다. 그러면 또 변화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리튬 관련된 쪽입니다.
이거를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약간 2차 전지 소재 쪽에 영향을 좀 끼칠까 봐. 그래서 어제 보니까 포스코 엠텍 혼자 막 달려갑니다. 포스코 엠텍과 리튬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그쪽과 연관시키겠다 이것도 아무 관련도 없는 회사고. 근데 포스코 관련돼서 이제 뭐 위탁한다 그러면은 아 이거 좀 돈이 될 듯 말 듯한데 이거 누가 하나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움직이는 게 단 것 같은데 이거는 쫓아가는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가 포스코홀딩스 기반으로 좀 여러 가지 부각은 봤는데 아마 그 관점에서 움직이는 것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리튬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벌써 관련된 종목들 꺾이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이 아마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그동안 P를 올리는 데 영향을 했다. 그러면 P가 약간 주춤하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Q 같은 경우는 또 연말로 가면서 약간 좀 정체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4분기 실적 자체적으로는 2차 전지 쪽의 소재 쪽도 약간 영향을 받는다라는 쪽에서 약간 너무 급하게 대응하지 말자. 밀린다고 하더라도 살살 봐가면서 대응하자라는 게 지금 2차 전지 전반적인 특히 소재 쪽은 그런 것 같고요. 장비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장비 쪽은 어차피 이제 실적 나오는 이제 다 이제 수주가 계속 늘어나면서 변화가 나올 쪽이다 보니까 만약에 2차 전지 쪽을 바라본다라고 되면 장비 쪽이 먼저가 아닐까 싶어서 그런 거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마지막으로 뭐 삼성생명은 이거 이슈가 있는 쪽이니까요. 뭐 삼성생명법 그래서 삼성전자 보험업법 개정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삼성생명이 시가 기준으로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나오는 한 19조 정도의 물량을 삼성전자를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쪽인데 그런데 이게 뭐 그렇다고 시장에 나오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뭐 블럭들로 가겠죠. 블럭들로 나오는데 그만큼 삼성전자 입장 쪽으로는 블럭들의 할인율을 가지고 또 이런 반도체가 좀 위축됐을 때 만약에 보험법법 통과돼서 이게 팔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블럭들로 나올 텐데 블럭들이 생각보다 지금 시점에서는 할인율이 좀 더 커지겠죠. 그럼 삼성전자에 부정적인 영향이겠죠. 하지만 삼성생명에는 돈 들어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뭘 할까요? 이게 이제 핵심인 거겠죠. 삼성생명이 뭘 할 수 있을까요? 한 10조, 20조 가지고. 그래봐야 빈살만 형님의 한 1% 정도 되는 금액을. 네. 야, 우리가 10조를 우습게 보는 세상이 됐군요. 네. 그분이 그렇게 저희를 만들었어요. 네. 뭐 그냥 천상계죠, 천상계. 네. 네. 또 하나 LS 같은 경우는 요거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들이 주가도 일단 괜찮아요. 괜찮은 상황 쪽에서 2차 전지 쪽에 시장으로 진입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오늘도 그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에너지 쪽에서 전력기기 쪽이 막 움직여 가게 되면 아니 그러면 변압기 관련 변압기나 뭐 송배전 이런 관련된 쪽 다 부각을 받아요. 그럼 그거 다 누가 처리합니까? 전선이 있어야 처리하겠죠. 전선 관련된 쪽에 LS 전선 우리나라의 강자죠. 그럼 이게 비상장으로 밑에 내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2차 전지 밸류 모멘텀 나오고 어제 보니까 전선 쪽에서 설마 이게 가겠어라고 하는 일진 전기도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영어로 나오죠? 아침부터. 네. 나오기 싫은가 봐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전선 쪽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가져가 보는데 어제 나온 거래량이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이제 대한광통신 케이블도 우리도 괜찮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이 다 가격들이 물론 이제 이런 회사가 미국에 얼마큼 수주를 하느냐 아니면 북미 중심입니다. 어차피 북미 유럽 쪽에 수주를 얼마만큼 하느냐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봐야 되겠는데 시장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쪽에서도 한번 흐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